아름님께서 BNK 금융지주 8,960원 한 10%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예, 요즘 다시 또 은행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구간인데 BNK 금융지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공문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뭘 내렸을까요? 뭐라고 했나요? 부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부실 충당금, 너희 돈 좀 마련해놔라. 지금 부실 위험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왜 부실 위험이 생기냐 했을 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했던 건데 지금 가계부채와 뭐 기업부채가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빚을 내놓으면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요. 방송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 카드사 현금 서비스 최대로 받고요. 빚 다 땡겨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 모든 대출 다 받아가지고 빚을 내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면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감당됩니까? 나중에 뭔 일 터지면 그거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게 빚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부실대출 위험이 있다는 건데 왜 부실대출 위험이 생깁니까? 지금 우리 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산다고 많은 분들이 대출 받으셨을 텐데 집값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억입니다. 뭐 10억이 나오는 게 뭐예요? 뭐 7억, 8억, 10억인데 대출 6억만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직장인들이 10년 평생 모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모을 것 같아요? 10년 모아서 6억 모읍니까? 안 될걸요? 굉장히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그 말을 힘들게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대출받아서 내 평생에 있는 돈들 다 끌어와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40, 50년 또는 길게는 80년 동안 노동을 해서 이자와 빚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80년, 90년, 막 70년 동안 노동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일 그만둘 수도 있고 이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금융권은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걱정인 거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버겁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헤드앤숄더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까요. 8,000원대 가깝게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저는 금융주는 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DDDKKK님께서 유비케어 6,700원에 10% 계속 들고 갈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계속 들고 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96억에서 13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거기다가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라든가 의료정보 플랫폼 이런 관련주들은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아까 전에 설명했던 뭐 K사인 때 설명해 드렸는데 차트 매매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가를 잡으셨고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상담한 것 중에 오리온 비중 50%라서 제가 비중이 많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비중 10%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떨어지면은 오히려 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해버리면 되는 자리예요.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이 자리 10% 잘 들어가셨고 만약 밀린다고 했을 때 저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요 종목은 그냥 가져가는 스윙 투자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단타로 손절 라인 잡아놓고 뺐다 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려갈 때 더 묵직하게 그냥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5,000원에 가깝게 비중을 30%까지 늘려보자. 그래서 보유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영순 님께서 극동유화 5,480원에 15%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인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 올라가다가 이제 간밤에 유가가 오늘 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개파락을 하고 있는데 극동유화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유가가 저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막을 것 같다 생각을 네.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못 막으면 이제 만약에 유가가 140달러 선 넘었고 막 160달러, 170달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금리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전 세계가 아작이 난다라고 할 만한 표현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유가는 적정선을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가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그 유가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유가가 더 크게 많이 못 간다라고 하면은 변동인만 조금 있을 뿐이지 뭐 엄청나게 치고 가긴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테마성으로 뛰어오르는 것은 굉장히 능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 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목은 뛰어오를 때 그냥 한 번에 상한가 빵 말아 올리는 그런 힘은 있기 때문에 사실
들고 있을 때 본전 또는 본전 이상에서 한번 나올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이 종목은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라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쁜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지금 별로 낮추지도 못하고 비중만 많아졌죠.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 3,500원이 된다면 비중을 30%까지 그냥 늘려버리세요. 그럼 매수가가 아마 4,500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급등이 안 나와도 본전 탈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상태를 조금 만들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김효정님께서 뉴플렉스 5,500원에 10% 향후 대응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뉴프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은 매출이 막 2천억인데 100억이고 이래요. 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품 관련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품 관련주들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비싸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 달러로 바꾼 걸로도 비싼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그걸 다시 한국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아주 싼 원화를 받으면서 기업들에게 넘겨야 되는 게 부품 기업들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벌지만 부품 만드는 내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재무에 바로 나오게 되죠. 이 기업도요, 뭐 카메라 모듈 만들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이런 것들 만든다 보시면 되는데 결국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할 만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이 여기서 더 올라갈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글쎄요,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왜 들고 가시고 향후 대응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웃을 정도의 상황은 아닐 텐데 웃고 계시는 게 참 좀 긍정적인 분이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요런 자리에 잡고 있으시면요, 걱정이 태산 같아야 돼요. 결국 이 기업은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면서 우하향으로 차트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자리고요. 이런 바뀌어 나가는 자리에서 들고 있으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등 나와서 5,500원 왔을 때 파는 게 최고 좋았고요. 오늘 만약에 지켜주고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올라와 준다면 저는 바로 본전 매도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아니더라도 5,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요 기업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3,000원 이하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인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